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3회 기출문제 3의 두 번째 시간이죠. 14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봅시다. 다음 질문과 관련 있는 청소년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다음 질문을 보지 않아도 선생님이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서서 선생님 강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이런 것들, 나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했죠? 정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도 어떤 그 행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미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4번 다음 질문과 관련 있는 청소년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자, 그래서 1번 경제적인 독립 아니죠. 청소년기는요, 경제적으로 먼저 독립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시기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성인이 되어서 했어도 이제 충분하시고요. 2번 지역감정의 해소. 지역감정이라고 하면 뭐 영남과 호남 이렇게 그 각 지방이 서로 사이가 이렇게 나쁜 거, 근데 그게 아니죠. 3번 사회 갈등의 해결.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사회 갈등이라 보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자아 정체성의 형성. 그쵸? 내가 나에 대해서 잘 확립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굉장히 인간관계 맺기가 쉽고요. 이성 교제도 좀 올바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필수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답은 4번이고요. 15번이요. 기역, 니은에 각각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기역, 참정권, 사회권,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자, 우리가 평등권은 모든 것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든 일반 그 시민이든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유권은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감옥에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가는 거 혹은 뭐 먹고 싶은 걸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유권이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선생님 주로 먹는 걸로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권이 되겠고요. 그럼 참정권은 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유권 됐었고 이제 그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 되겠는데요. 자, 기역과 니은은 성별과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뭡니까? 평등하다라는 거죠. 차별 안 받으면. 그래서 기역은 평등권에 해당하겠고요. 니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걸 꿈꾸는 거? 그러니까 바로 자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을 좀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16번. 도덕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이 선택한 행동은 요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갑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고용을 맡기는 사람을 돈을 주면서 맡기는 사람을 고용주라고 하죠. 그 사람을 우리가 흔히 갑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제 고용을 당하는 사람, 피고용주, 그렇죠? 혹은 고용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거의 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 상에서 갑과 을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갑을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이제 대화 속인데요. 어쨌든 의미는 갑인데 한번 봅시다. 갑, 너는 왜 내 참고서를 묻지도 않고 가져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갔어요. 근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죠. 을, 잠깐 빌려본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 갑, 그러고 보니 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 잠깐 빌려봤다 라고 하고, 아 그래 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갑이 오히려 한번 생각을 해봐 준 거죠. 이게 뭡니까? 네 글자로 해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가정한 게 아니라 아주 잠깐 요만큼만 본 거야. 그래서 아 네가 기분 나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사지? 역지사지 되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갈등 해결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를 한글로 바꾼 건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남한의 통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국가의 주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그 다음에 2번. 통일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는 여론 형성이 굉장히 다양한 민주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7번에 3번. 기본권이 무시되고, 이러면 안 되죠.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그렇죠. 이러면 그 개인, 그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권리가 묵살되는 거니까 아니고요. 4번. 일당 지배 체제로 최고 권력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객관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민족 공동체 동그라미. 자, 민족 공동체도 되게 중요하고요. 객관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민족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면 또 다른 거 하나가 뭐 있을까요? 주관적인 요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한번 봅시다. 단일한 언어. 이거는 그 사람과 우리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쓰고 있는 어떤 언어,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는 객관적인 것 같으네요. 유구한 역사. 역사적으로 같은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지, 이건 당연히 객관적인 요소 될 거고요. 전통적인 문화. 요것도 객관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4번.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는 이제 동질감 혹은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은 주관적인 요소죠. 자, 유대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유대감이죠. 19번. 별표. 그쵸? 19번 같은 문제 잘 나오죠. 19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쉽지만 중심 개념을 묻고 있는, 그쵸?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도덕적인 상태. 우리 이런 걸 뭡니까? 우리가 지나침이 없는 거죠. 이 가운데를 잘 지키고 있는 거. 무슨 용? 중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이 중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인 어떤 도덕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 습관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20번이요. B 학생이 우려하는 점은, A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해. B 학생. 그래,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기도 한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이 뭐가 있기 때문에 남용이 되는 건가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남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따라서 B 학생이 우려하는 것을 고르면 정답은 뭡니까? 1번이죠. 익명성의 악용이 되겠습니다. 21번. 남북 분단의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 보기. 제3세계 등장,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미국, 소련 냉전 체제의 붕괴. 남북 분단이 된 원인인데요. 리을의 미소 냉전 체제가 붕괴했다면 남북으로 분단이 우리나라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제 남한 쪽을 그 이제 해방 이후에 지배하기 시작하고 저쪽이 이제 그 북한 쪽에 이제 소련이 이제 그 한동안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된 거기 때문에 리을은 정말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제3세계 등장과 남북 분단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억 부분도 지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니은과 디귿이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요것 때문에 당연히 니은과 디귿. 이게 지금 남북 분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이요. 이상사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4번 볼게요. 소극과민은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회다. 소극과민은 어디에서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는 사회일까요? 소극과민은 바로 도교의 이상사회죠. 그래서 물질적 풍요 X. 그쵸?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자, 소극과민에다 도교 혹은 도가. 선생님, 도교랑 도가의 차이는 뭐예요? 조금 더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를 쓰고요. 어떤 종교로 생각하면 도교를 쓰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 아틀란티스는 자연에 순응하는 거죠. 맞나요? 자연을 지배하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베이컨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과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니까 얘는 순응이 아니고 지배다. X. 도가에서는 불국정토를 이상사회라 본다. 도가가 아니고 뭡니까? 불교죠. 그쵸? 불교. 그 다음에 1번. 대동사회는 육아의 이상적인 사회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동사회는 어떤 큰 의미, 대의라고 할까요? 큰 대의에 따라서 사회가 조직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가 균등하게 분배가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이런 사회를 꿈꾸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3번. 해방 후 남북 분단의 원인으로 가장 먼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보면 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 자, 우리가요, 그 이념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념. 비슷한 말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 쪽은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죠.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주도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남한 쪽은 이제 민족주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 분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3번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정말 이제 그 이쪽 위로 가면 중국, 이쪽으로 가면 일본, 뭐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우리가 사계절이 요즘은 좀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너지긴 했지만 사계절이 비교적 좀 뚜렷하고 기후환경이 좋고 굉장히 좋은 어떤 지리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굉장히 탐내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공산화되는 거를 되게 필사적으로 막아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공산화가 되기 시작해서 진짜 중국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다 가면 정말 세계 절반이 공산국가,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필사적으로 막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1번. 남북 경제 협력의 강화는 남북이 그 이제 통일을 했을 때에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원인이 아니라 남북이 통일을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정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4번.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민의 삶을 위한 자원 확보.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해서 자원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죠. 그
그래서 만약에 그 위험한 그 순간들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겠고요. 2번 정치적인 통합 사회 안전을 확보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사회가 막 분열되면요, 뭐 사람들끼리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위태로워지는 거죠. 3번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선생님이 강의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북한과 남한이 이제 좀 화해의 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할 때 국가가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위태롭고 결국에는 그 일상생활이 평탄하게 유지될 수 없겠죠. 그래서 1, 2, 3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안보 역할이겠고요. 4번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무관심.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하는 겁니까? 안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상은 문제 정말 잘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다. 자, 이기심을 극복한 극기복례의 삶. 극기복례는 뭡니까? 아까 그 문제 풀 때 봤을 텐데 기가 뭐였죠? 몸기자였죠. 그래서 극기복례의 뜻은 나를 이기고, 한 번 더 써볼까요? 나를 이기고. 레가 뭡니까? 예의죠. 예의를 회복한다. 이 유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과 예입니다. 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쪽에서의 어떤 사랑과 유교의 사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교의 사랑은요, 인인데요. 인은 어떤 사랑이냐면 분별 있는 사랑이요. 선생님이 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쁜 것은 미워하고 좋은 것은 좋아하는 게 바로 분별 있는 사랑이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분별 있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의죠. 예의를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가든 예의 있는 그런 삶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인이 예지의 덕을 조화롭게 갖춘 사람, 분별 있는 사랑과 정의로움, 예의,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라고 하면, 봐봐, 공자, 맹자, 순자, 무슨 교죠? 유교죠.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 뭐냐라는 건데요. 정답은요 1번이죠. 군자입니다. 그 해설에 보면은 이러한 인간상을 유교에서는 성인과 군자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두면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군자보다 조금 더 초월적인 단계가 뭐죠? 성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초월적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군자에서 조금 단계 업, 레벨 업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살은 뭡니까? 보살, 불교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보살이고요. 신선은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것, 초월적인 인간상은 우리가 신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사는 뭐 영국 신사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신사에 대해서는 따로 하진 않았으니까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핵심 기출문제 3회에 대한 강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4회, 5회 벌써 이제 2회만 풀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거의 다 풀어보겠는데, 여러분들 점점 더 그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문제 풀어보시고 또 이제 그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를 또 받아서 풀어보시면 진짜 이 정도면 내가 완전 붙겠는데? 이런 자신감 좀 획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핵심 기출문제 4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